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바이든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는 카카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액면 분할을 앞두고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2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대해서 ITC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했고,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의와 별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감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낮 1시가 되고,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대표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마감 시간이 12일 낮 1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날짜하고 시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조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합의가 되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카카오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실제로 액면 분할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 시점을 토대로 한번 다음 주 목요일날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55만 8천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5대1로 액면 분할할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날 11만 1,600원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겠지만 전적으로 기준가가 11만 6천원에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날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첫 공시를 발표했던 일자가 2월 25일입니다. 이때거든요. 이때가 2월 25일. 그런데 주가의 상승폭을 보시면 이때부터 금요일까지 약 15%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15%의 주가 상승이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상승은 액면 분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그동안 얼마나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 상승이 나왔는지 조금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업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사한 기업이 네이버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월 25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이버는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네이버의 차트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2월 25일이 이때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공교롭게도 2월 25일 종가가 38만 3천원이고 금요일 종가가 38만 3,500원이기 때문에 500원 차이밖에 발생되지 않았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네이버의 흐름을 보시면서 앞서 카카오, 이 카카오의 주가 변화를 보시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되었을 때 이런 기대감을 올랐던 주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보유하셨던가 액면분할 이후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은 이러한 내용들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된다면 다시 주가는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제 생각이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제 생각이 공감이 되신다면 참조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주들 조금은 선거가 끝난 뒤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의외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날짜를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시장 선거가 종료되었던 4월 7일 다음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누적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건설업종, 그리고 금융주, 이렇게 두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면 기계, 의약품, 이 두 가지 섹터 다음으로 건설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종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주식적인 관점을 내다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공약은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아무리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공약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다수의 여당이 집권해 있는 시의회 특성상 서울시장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주식이 처음에 상승할 때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더 이상 상승이 제한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대감 외적으로 정말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건설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다수의 여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서울시장 의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이런 기대감들이 꺼지는 시점이 다가왔을 텐데 조금은 일방적으로 선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 종목이 속한 산업,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위치, 글로벌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종목만, 그 종목이 지금 가격이 어떤지 여기에만 집중을 했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종목이 속한 업종과 산업,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위치, 글로벌 시장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 개별 종목이라고 하죠. 그 종목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종목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산업, 업황, 그리고 시장. 자, 그렇다면 이 산업과 업황,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전체 코스피 지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대한민국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범위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글로벌 시장 흐름, 전 세계 경기 흐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글로벌 경기 흐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다면 대한민국 시장, 코스피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속한 산업과 업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종목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단지 그 종목만 보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아무리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산업과 업황,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21선, 61선 이 흐름과 달리 이렇게 큰 이격을 보이면서 상승한 위치라면 코스피가 되돌림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도 아무리 산업과 업황, 시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 항상 산업과 업황, 그리고 시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또 아우를 수 있는 코스피의 위치, 대한민국의 실적, 다른 말로 수출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양호한지 이런 점을 토대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적절한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 이슈, 공매도 이슈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흐름에는 속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그림, 이 안에 속할 수가 있겠죠? 물론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공매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공매도가 속한 범위는 국내 시장 안에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대세를 바꾸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운대가 맞아서 글로벌 경기 흐름이 나빠지게 된다면 그럼 공교롭게도 공매도 시기에 맞아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그림을 토대로 항상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조금은 참조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